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를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법이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장미 변호사님, 장유미 변호사님 오늘도 나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 변호사님이 해준 얘기를 듣고 제가 마치 제가 아는 것처럼 딴 데가 썰을 풀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제가 경계하는 거 그걸 변호사님한테 들어놓고 변호사님 앞에서 썰을 풀지 않아야 될 텐데. 맞아요. 그리고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혹시 이런 얘기도 있던데 들어보셨어요? 어떤 변호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요. 네,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이기영과 관련돼서 변호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만약에 시신이 계속 발견이 안 되고 있고 거짓말했을 수 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명천변에 버렸다 이게 거짓말일 수 있다. 그쵸? 네.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시신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고유정 사건처럼 시신이 없는 살인 사건이 되면 이게 앞으로 굉장히 복잡해진다. 쉽지 않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딴 데 가서 얘기를 하길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은 본인의 자백 외에는 특별한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갈렸던 것도 최근까지 있었어요. 사실 여성 쉼터에서 만난 20대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마치 그 여성이 살해됐고 화장을 했는데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막 그 전에 보험 가입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신은 없는 거예요. 화장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는 곧 죽어도 살인을 하진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 정황으로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끼리 다툼이 있었어요. 본인은 정말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어요.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완전히 재판부의 심증이 굳어질 정도로 살인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그래서 또 살인죄 인정이 안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그냥 몰래 귀국을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럴 가능성이 특히 또 외국인 근로자라서 더 열려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기영 같은 경우는 시신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완전히 시신이 없다라고는 이유로 빠져나갈 것인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한번 자백을 했습니다. 네, 한번 했어요. 그쵸. 예. 그리고 자백만으로는 유죄 증거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입법 체계가 자백은 엄청나게 강요를 통해서 끌어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것이냐? 일단 차량 뒤에 혈흔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DNA 분석을 해야 될 거고요. 일단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이 딱 살인을 했다라는 시점은 어느 정도 추각이 됩니다. 지난해 8월경으로. 그 당시에 CCTV, 만약에 CCTV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인근 CCTV 남아있는 곳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동선을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나 이런 게 담겨 있는 걸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퍼즐의 조각을 맞췄을 때 이거는 시신이 없으니까 무죄.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 다만 갑자기 말을 바꿔서 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일단 그 진술의 신빙성의 문제가 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서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CCTV가 보통 한 달 정도 보관이 그렇죠. 되잖아요. 이 구청 같은 데서 하는 거는 딱 법정 기간 내로만 하고 있고요. 뭐 개인들이 운영하는 곳에 따라서는 다 다르기는 한데 그걸 다 확보를 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기도 하고 그쵸. 그렇습니다. CCTV만 예를 들어서 뭔가를 끌고 나가는 모습이라든지 네. 차량에 싣는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블랙박스라도 그게 잡히면 네. 이기영의 죄를 추궁할 수 있는 근거가 맞습니다. 되겠지만 네. 8월 달에 했는데 지금 1월이잖아요. 네. 뭐 12월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넉 달이 한 넘어 4개월이나 지난 지났죠. 상황이어서 그쵸. 또 그 혈흔이라는 것도 아니 그냥 싸우다 그랬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네. 그렇죠. 뭐 다쳐서 그랬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다툼이 네. 있어서 코피가 났다 뭐 이렇게까지 둘러대기 시작을 하면 네. 실제로 재판에 들어갔을 때 검찰이나 경찰이 이기영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연쇄살인자들이 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기왕이 어차피 연쇄살인을 저질렀고 자기가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지 받을 종신형을 받는 걸 알고 있으면 자기가 한 것처럼 다 말하는 경우들도 있대요. 왜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대단한 살인마처럼 보이고 싶은 것도 있을 수 과시욕.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또 되게 냉정하게 따지더라고요. 증거를 봤을 때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봤는데 사실 여기서는 뭐 누굴 편을 들겠다가 아니라 재판부 입장에서도 정말 합리적인 의심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도 없고 모든 게 없는 상황에서 자백만으로 이게 맞다라고 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까다로운 조건들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적어도 좀 증거가 나오기를 좀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목숨이 아까워서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가족들하고도 왕래가 많지 그러니까요. 않았던 것으로
평생 외로웠던 건 아닐까라고 네.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네. 오늘 뉴스는 법이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드러나는 뉴스 중에 네. 하나가 병역 비리가 한 번씩 있게 되는데요. 사실 예전에는 좀 병역 비리가 잦았는데 요즘은 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느껴지는데 이번에 좀 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병역 비리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돌 출신 래퍼인 라비가 네. 최근에 병역법 위반 혐의로 이제 이슈를 좀 받고 있죠. 네.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현재 입건된 상황인 그렇죠. 거죠? 수사선상에 올랐고요. 이 병역법 혐의와 관련해서 본인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라비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죠. 저 1박 2일 맨날 봐서. 그렇죠. 네. 거기에서 또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대체 복무를 하게 됐다라고 시청자분들과 팬들에게 알리고 대체 복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소속사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사유인지 건강상 뭐 신체적 문제가 있는 건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른바 군 면제 뿌러커 구모 씨가 잡혔어요. 네. 잡혀서 휴대전화를 당연하게도 포렌식을 해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본인이 금전을 받고 이런 어떤 수법을 알려준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는 휴대폰에 담겨 있을 테니까요. 근데 거기에 라비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당연히 추궁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흔적이 있었는데요. 이 라비라는 래퍼가 군 대체 복무를 시작한 게 10월이라고 해요, 지난해. 근데 한 3월경에 네. 이 사람이 상당히 이 뿌러커 구모 씨가 대범했던 게요. 아예 뭐 네이버 뭐 이런 포털 사이트에 막 블로거 운영도 하고 공개적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과 접촉을 했거든요. 네. 포털 사이트에 또 누가 질문을 올린 거예요. 병역 관련해 가지고 아마 군면제를 문의하는 것 같았는데 라비는 5월 달에 군 대체 복무를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까지 답을 달았다는 거예요. 딱 특정을 해서.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군 복무하기 전이었습니다. 대체 복무인지 아니면 완전히 정식 입대를 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답이 나온 거예요. 미리 알았네요. 뭔가. 예, 그리고 10월 달에는 실제로 대체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 라비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 구모 씨와의 연결관계, 왜 당신의 연락처가 여기에 있느냐, 연락을 왜 주고받았느냐,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이 지금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게 뇌전증으로 아마 면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쓴 수법이 바로 뇌전증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지금 분노하게 생겼는데 그 네. 청년들의 그렇죠. 엄마 아빠들도 지금 다 화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선 원초적으로 네. 그 구모 씨라고 하는 사람은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나요? 이게 처음에는요. 네. 처음에 딱 잡혔어요. 잡혔을 때는 아니 나는 군대를 범법적으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빠지는 방법을 알려준 게 아니라 혹시 이런 증세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사유를 밝혀가지고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컨설팅을 해주고 내가 돈을 받은 거다. 정당한 대가였지 범죄 혐의가 있다거나 병역법 위반을 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말만 한 거다? 말 많았죠. 그런데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서 이 사람 신변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조사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그 뒤부터는 변호사 조력도 받지 않고 그야말로 술술 불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도 10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폭풍이 있겠구만요. 후폭풍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직 프로 배구 선수는 본인이 SNS에 완전히 다 인정을 했고요. 자기가, 예. 그리고 라비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에도요. 이거 프로 축구 뭐 배구 선수들뿐만 아니라 연예계에도 몇몇 인사들이 있다. 어허. 그리고 고위공직자, 뭐 법조계의 자제들이 포함돼 있다. 이런 보도는 계속 나왔거든요. 최근까지도 누군지는 특정이 되진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사선상에 올랐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더 그 부분이 커질 것 같은데 얼마나 교묘하면요. 이게 뇌전증을 통해 가지고 진단을 받아야 되니까 대학병원 신경외과 의사까지 섭외를 했다는 거예요. 진단을 끊으려고. 굉장히 대범하게 좀 이 병역 비리를 대규모로 저질렀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네. 해서 중간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그 의사 입장에서도 완전 그거는 이제 자기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포함한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죠. 잘못을 그 저지른 의사도 건데 처벌받는 거잖아요. 강하게 받아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거짓말로 뭘 써준 건데 그러면 제가 브로커면 구모 씨면
우리 이독실 씨가 군대를 안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네.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의사의 진단서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울 수도 소용이 있는 없으니까. 거잖아요. 예, 네네. 본인이 주장한다고 그게 어떻게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얼마나 대규모로, 왜냐하면 수사 선생이 지금 뭐 100명 이상대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블로그를 운영을 했어요. 블로그라는 건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생각인 그리고 이게 서울에만 거점을 마련해 둔 게 아니었고요. 막 부산, 광주, 대구 지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했다라기보단요. 여기에 또 가담한 이른바 일당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뭔가를 제공한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본인이 왜 그렇게 대범하게 움직일 수 있었느냐. 본인이 군 출신입니다. 군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소름 돋았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된다, 돈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행정사 사무소를 또 법인을 실제로 내기도 하는데요. 이 행정사 사무소의 명칭이 이름이 국군 국방행정사무소였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행정사 업무라는 건 뭐 이를테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거를 좀 행정처분을 감해 주세요 뭐 이런 의견 개진을 하는 그런 서류를 대필한달지 이런 업무를 주로 하게 되는데 군과 관련해서도 내가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지만 사실은 뭐 이러저러한 사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처분을 내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의 공식적인 업무가 되겠죠. 그렇죠. 마치 그런 것처럼 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숨기지도 않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노하우? 그런데 노하우는 아니죠. 이건 범죄인 거죠. 그런 걸 공유하겠다, 알려주겠다라고 해서 유인을 해서 많게는 한 1,500만 원까지도 받았대요. 한 명에게. 네. 근데 그 돈도 좀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거의 천차만별로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좀 책정을 해가지고 돈도 받았던 것 같은데 마음대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겠죠. 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총을 쏴야 되니까 손가락이 다 있어야 그런 되잖아요. 거 그래서 뭐 있었죠. 손가락을 하나 없애면 자르면 뭐 군대를 안 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소문 말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뭐 그래서 야쿠자들도 뭐 그런 네. 식으로 해서 안 간다든가 이런. 근데 고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신체를 훼손하게 되는 것 자체도 처벌을 받는데 그렇죠. 아마 짐작을 하건데 이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이 범법자니까요. 이 구모 씨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 병역 면제가 된다든가 사급 그 보충력이 될 수 있는 그 기준들을 쭉 뽑아 보니까 의사의 진단이 애매한 질환들이 좀 있어요. 그래, 있어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손가락이 있다 없다, 뭐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은 딱 보면 드러나는데 알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의사가 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병들이 있는데 질병들이 그 중에 하나는 좀 뇌전증을 선택한 맞습니다.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이거 뇌전증이란 말은 좀 생소하죠. 저 네, 역시 잘 그런데요. 몰라요. 이걸 과거에는 간질이란 말로 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이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뭐 심어준다라고 해서 뇌전증이라는 조금 가치 중립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건데요. 이 뇌전증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 뇌신경계 질환이기 때문에 아주 명료하게 그게 외부적으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라고 해요. 뇌 안에 들어있으니까 예.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심지어는요 MRI를 찍더라도 이게 뭐 신경계가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책정이 되지 않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 예. 환자의 경우에 그러니까 뇌전증을 좀 생각해 보면 관절 환자들 예전에 우리가 네.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쓰러져서 좀 이렇게 거품을 물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호흡만 잘할 수 있게 놔달라고 해요. 그럼 네. 돌아온다고. 기도만 잘 확보해 그쵸. 주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뇌전증 이름에서도 좀 유출할 수가 있는데 뇌에서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신호 전달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뇌 전체에 전기가 쫙 하고 흘러가는 번개가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다 이제 말하자면 아이고, 움직이게 어떡해요. 되고 뇌 속에서의 어떤 번개가 치고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말하자면 그 순간에 의식 전체도 조금 이렇게 그런데 그게 이제 잦아들게 되거든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문제는 요게 정상적인 상태일 때 뭐 MRI를 찍는다고 해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뇌전증 환자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MRI 검사 결과라든가 이런 검사에서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브로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조언을 할 거냐면 또 길 가다가 사람 많은 곳에서 한 달에 2번 정도 맞아요. 꼴로 쓰러져라. 그래서 뇌전증 환자처럼 행동을 해라. 그러고 나서 병원을 가라. 그럼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보면 의사가 같이 짰을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그럴 있는 수도 거예요.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119도 한번 불러보고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대본을 알려주고 행동을 하게 되면 의사는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런 정신과 질환에 대한 매뉴얼들이 또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 뇌전증으로 의심된다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뭐 몇 개월, 6개월 정도만 반복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그 진단서 떼갖고 군의학과니까 가져가게 되면 병역 처분을 사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도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악용을 했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지금 우리 빠져들었어요. 이덕실 씨 얘기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그래? 라고 생각했는데 그 브로큰 또 얼마나 말을 잘해가지고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유혹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질환의 특성을 아주 교묘하게 악용했다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뇌파를 찍든 MRI를 찍든 잘 나타나지 않는 거 그리고 임상학적으로 그냥 쓰러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매뉴얼에 따라서 진단을 받는다는 이 질환의 특징 실제로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런 병역 면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언했냐면 119 구급대에 실려가도록 기록을 남겨라 라고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저라도 했을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쓰러지든 길에서 쓰러지든 어쨌든 쓰러지고 그런 외형을 만들어내면 신고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기록이 남아요. 그럼 남아서 섭외한 의사도 있겠지만 섭외 못한 의사에 따라서도 네. 이거는 뇌전증으로 의심이 된다. 뇌전증 소견이다라는 일단 처방을 받고 네. 거기에 119 그 수송 기록까지 확보를 해라. 그리고 그것을 병무청에 제출을 하라라고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병역 면탈을 받은 겁니다. 근데 진짜 저는 이게 정말 나빴다라고 생각하는 나빴다. 게 진짜 뇌전증 환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네.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충역을 판정을 내리는 건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정말 위험할 수 있고 사실 사급, 그러니까 보충역의 경우에도 위험할 수 있는 일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대체 복무를 하더라도. 대체 복무를 하더라도 군 생활을 하는 건데 하는 동안에 그럼요. 문제가 생길 수 그렇죠. 있는 무게를 거잖아요. 다루죠. 그렇죠. 근데 네. 문제는 이렇게 좀 대규모로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지르는 일당이 잡히고 나면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사급으로 대체 복무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네. 시선 자체도 그렇고 그렇죠. 진짜 환자의 가족들은 이제 평생 요런 이 질병을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나쁜 행동을 한 거죠, 말하자면. 맞습니다. 이런 뇌전증 이 환자들은 가족의 어떤 케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커뮤니티도 굉장히 활발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당장 걱정되는 건 이게 그렇다면 정말 뇌전증이 아니라고 볼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네. 병무청 입장에서는. 그쵸.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래서 올라온 사연 중에 하나는요. 5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어머님인 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는 아이가 커서 이 질환이 잘 다스려져서 군대를 가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네. 혹시 그때까지 잘 낫지 않았을 때 군대를 못 가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맞는데도 이거 혹시나 이런 여파로 군대를 가게 된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하니까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이런 정말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굉장히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그쵸. 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들 계시는데요. 네. 심지어 뭐 나쁜 놈들은 수위가 약한 거고 거의 쓰레기들이다. 이런 좀 강도 높은 표현들까지 나오는 건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10분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가족들의 말씀이 정확한 것 같아요. 군대 가도 좋아, 건강해지기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일 네. 텐데 오히려. 당연히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뇌전증을 그 면제 기준에서 삭제를 네. 한다든가 기준을 좀 높여라. 이거에 대해서는 또 부정적인 그쵸? 거죠. 부정적인 사실 거죠. 이게 언제 그런 증상이 발현될지를 알 수가 없고 군대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다루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쓰러지게 된다면 다른 제3의 또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다른 대체 복무로 이게 복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오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네. 터전이. 진짜 이런 분들은 계속 군대를 2년마다 한 번씩 계속 보낼까요? 이런 거 하는 우리 사람들은? 또 군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훈련소에만 계속 있어야 되나 이거 그러니까 진짜. 네. 그 계급이 안 통하는 데서 네. 계속 2년마다 1,500명 상담해줬으니까 1,500번 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진짜 상담은 1,500. 왜냐하면 남자분들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시 군대 가는 게 그게 제일 악몽이라면서요. 그렇군. 네. 그러니까 뭐 군의 어떤 기억들 때문이라 이분은 그냥 2등병으로 네. 1,500번. 저희 아이디어.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1급에서 3급이랑 4급, 뭐 5급을 네. 어떻게 복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병역 등급이 기준이 나눠져 있는데요. 네. 이 신체적인 어떤 상황을
전문의나 전담의가 다 체크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급부터 3급까지는 현역병 복무를 하는 것이다. 이게 건강상의 차이 1등급을 받은 게 아마 1급을 받은 게 제일 건강상으로는 네. 좋다라는 의미겠지만 네. 3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뭐 군복무를 못할 정도다. 이건 아니기 때문에 1, 2, 3등급은 이 바로 현역 입대를 하게 되고요. 예. 4급부터가 이제 보충역인데 이제 대체 복무하잖아요. 이른바 뭐 과거로 따지면 뭐 방위, 네. 아, 동사무소? 동사무소, 주민센터. 법원, 네. 주민센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하철, 네. 복무를 하게 되고요. 5급부터 6급 이제 전시근로역이라고 해서 이 전시에 편입되는 군인에는 들어가지만 민방위 훈련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적인 군 훈련을 받지 않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군 면제가 이제 5급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5급은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 근로로 소집은 됩니다. 그렇지만 네. 근데 평시에는 그쵸, 군에 실제로는, 가서 그 2년 정도의 군 복무를 하진 않. 아예 훈련도 하지 않으니까요. 훈련도 하지 실질적으로는 않죠. 뭐 네. 전쟁이 일어나질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이제 면제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뇌전증의 경우에는 4급 판정을 받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 예. 심하면 군대를 안 가야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위험하니까. 예. 그러니까 군 훈련은 이제 아주 최소한으로만 받고 다른 대체로 하도록 하는 게 뇌전증 소견이 있을 때 거의 4급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고요. 예. 뭐 기타 다른 질환들, 뭐 우울증, 공황장애로 이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뭐 연예인들도 있고 뭐 기사화된 분들도 있는데 단순히 그런 증세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군 면제를 받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최소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는 그 증빙이 있어야 되고 단기간이라면 입원 치료를 이제 정신과 쪽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군복무도 어렵다는 증빙이 있어야만 합니다. 좀 합리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병역법 위반이 왜 나쁘냐면 룰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이에요. 네. 그 행위 자체도 나쁘지만 네. 룰을 흐트러뜨려서 이 사람이 빠지면 누군가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처벌을 세게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은데 병역법 위반의 경우에는 처벌이 강하지 않으니까 네.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보면은 일부러 좀 약하게 처벌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왜 약하다는 표현은 사실 어폐가 있는 건데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사람들의 기계적으로 재판부가 1년 6개월 이상형을 선고를 해요. 실형. 네. 왜 그러냐면 그래야 군복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는 지금도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설왕설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신념, 집총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겠다는 것이라서 이 사람들에게 집행유예나 뭐 1년 6개월 미만의 형을 선고하게 되면 그걸 살고 또 군대를 가야 돼요. 아하, 그래서 네. 법원이 1년 6개월 이상을 선고하는 거예요. 좀 기계적으로 1년 6개월을 선고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선. 그런데 정말 군복무를 다른 어떤 이유로 하게 된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이제 초범인 경우가 많고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군복무를 앞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과거에도 2004년도에 프로야구 선수들이 군복무를 있었잖아요. 한 적이 예. 있었는데 그때도 징역 7월에서 10월 정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은 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걸 군대를 살고 가야 돼요. 군대를 또 가야 돼요. 예, 그런 경우에는. 싸이 씨 2번 갔잖아요. 네. 싸이 씨 같은 경우에는 2번 간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러니까 육군 훈련소를 정확하게 말하면 2번을 가게 된 건데 한 번은 대체 복무를 했어요. 육군 훈련소를 다 마치고 이 어떤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는 병역 특례 업체에서 했는데 실제로 잘 출근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때 뭐 연예인이었고 해서. 그래서 부실 근로를 했다. 이거 제대로 어쨌든 병역을 대체하는 건데 성실하게 하지 않은 건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렇다면 나 그냥 정식으로 군대를 가겠다. 이래서 군대를 당연히 그래요. 하고 더 가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건 아니고 그건 딜을 말하자면 한 거죠. 본인이 결단했다라는 그죠. 표현도 보도에 나온. 근데 어쨌든 싸이 씨가 그렇게 해서 군대를 깔끔하게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거 텔레비전에 같아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맞습니다. 네. 이번에 BTS와 관련된 병역과 관련된 네. 그 토론을 봤을 때도 얼마나 그 부분에 민감한지를 그럼요. 사실 저는 여성이니까 남성들만큼 체감을 못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구나 네.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울 때 가장 젊음이 있을 때 그런 데 그러니까요. 가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원래는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되게 자랑스러운 거고 이 의무이자 권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해서 정당한 대가의 지불이 없다라고 느끼니까 실제로 아쉽게도 이렇게 고위 공직자들의 자녀나 뭐 법조인의 자녀조차도 이렇게 브로커를 써서 빠지려고 하는 현실이 된다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그러니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군대 간 거는 뭐 내가 능력이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든다면 더 자괴감이 들 수 그러니까요. 있겠죠. 근데 말씀하신 거 듣고 좀 이해를 하게 된 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어쨌든 그 뭐 양심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본인의 양심상 이렇게 안 가게 될 집중 거부를 한 거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병역을 이렇게 빼려고 했었던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높게 형량을 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아예 군 면탈을 해주는 결과가 실형 선고가 될 또 수가 될 있으니까. 아예 10년을 해버리게 되면 아 근데 너무 과도하다고 항소하면은 항상 네. 비례의 원칙이 있으니까. 네. 왜냐면 살인죄가 5년 이상이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 그걸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을 그렇죠. 살해한 거와 네. 이거의 형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떠냐라고 하면 또 반론이 있을 그렇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살짝 이건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유승준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도 아직 어쨌든 한국에 어떤 그거로서 이제 못 근로하는 들어오잖아요. 걸로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뭐 몇 년 형을 살고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을 평생에 걸쳐서 지금 이 활동을 못하는 걸로 느껴지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기에 따라서는. 예, 본인의 그래서- 선택이니까요. 예. 근데 이 병역 비리가 밝혀질 때마다 네. 세간의 관심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빠지려고 한 그쵸. 거야? 네. 뭐 제가 그냥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저 대학 다닐 때 선배들이 이제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맞아 있었죠. 맞아요. 네. 몸무게가 적게 나가면 이제 군에를 안 간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그 여성보다 날씬해야 될 거예요. 엄청나게 굉장히 뼈밖에 말라요. 없는. 예, 그래서 굶다가 안 돼서 군대 간 오빠들도 있었고요. 반대로 그럼 나는 굶는 거 못하니까 찌워보자. 네. 그 100 몇 킬로 넘어야 아,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제 그 기준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찌우다가 그거를 넘기지를 못하더라고요. 병역을 면제해주는 기준을 넘기는 게 보통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렇죠. 꼼꼼하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시도를 몇 번 해봐 다 군대 갔어요. 결국엔 못한다. 네, 못해요. 오히려 그냥 1급으로 갈 수 있는 건 3급이 돼버린다든가. 네. 근데 치아를 발치하거나 그런 뭐 경우가 이런 있었죠. 사람들은 있던데요. 예전에 있었지 그러니까. 않아요? 연예인 중에? 연예인 중에 있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고전적인 수법이고 내전증까지 오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범행 수법이 좀 교묘해진 건데요. 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신체를 손상시키는 게 고전적인 수법이었어요. 아까 말씀한 이 총 오른쪽에 왜 총을 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오른손의 검지 같은 네. 경우를 손상을 시킨다는 게 또 알려져 있기도 했었죠. 네. 근데 네. 요즘은 그런 수법은 잘 쓰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안 보이는 곳에 발치를 하는 거죠. 치아를 일부러 빼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보충역 판정을 받는 요건으로 돼 있나 봐요. 저는 그게 이상해요. 치아 없어도 밥 먹는데 아무 지장 없고 치아 개수 다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긴 왜 하죠. 그 보충역 해줘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네. 있었다는 게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치아가 없어도 총 쏘고 훈련하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 당시에도 기사가 났을 때 아니 이런 방법으로도 군대를 안 갈 수가 있는 그 거였어. 그 기준이 있었어. 그건 또 뭔가 어. 자세히 아는 사람이 컨설팅을 한 그랬던 것 거네요. 같아요. 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게 아예 객관적으로 진단을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주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그렇죠. 내가 환청을 봐요. 어. 내가 환각을 봅니다. 어머.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내가 귀신이 보입니다. 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이것도 또 군대를 거짓말로? 받는 귀신이 그런 보이면 가서 해병대를 가면 되는데 귀신이 잡을 수 잡을 수 있는데. 있으니까. 잡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일부러라도. 네. 그리고 네. 일부러 어깨를 뺀다라고 탈구, 하죠. 습관성 습관성 탈구. 탈구를 네. 만들어 가지고 막 어깨를 막 이렇게 빼 가지고 이 부분을 진단을 받아서 또 군대에 갈 수 없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신체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정말 난무하고 있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바로 잡아야 된다, 어째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어떤 법의 테두리가 이런 교묘해지는 수법을 다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또 이렇게 대규모로 발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성실하게 임할 거다는 전제 하에 병역법은 이렇게 그렇죠. 나와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저희 예전에 들었었던 거는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그 신체검사장에서 똥을 싸버려라 그냥. 아 네? 정말 그리고 막 그러면
그러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럴 거로 사람으로 보였다. 그러니까 인식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군대 가는데 기왕이면 똥 안 싸고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치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들은 얘기가 있어서 네.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치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심하게 치아가 손상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아무리 잘 닦아도 19만 되더라도 막 여기저기 썩어서 이제 발치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기회는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이었다면 정말 심하게 썩어 있는 경우에 발치를 아예 할 것인가, 발치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 쪽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때 기왕이면 그러니까 남성 입장입니다. 여성 입장에서 발치를 해버려도 문제가 없지만 남성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발치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병역을 일부러 뺄 목적으로 건강한 치아조차 발치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연예인의 경우에는 그 모 연예인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병역을 피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내려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또 치과 의사들 얘기에서는 알 수 없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좀 쉽게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하나의 반면 증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의학적인 부분들은 사실 참 전문가분들이 어렵죠. 아니시면 예. 잘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기소된 브로커는 네.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의사와 짬짬이를 해서 그런 증명서를 떼줬다면 그 의사는 어떻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문서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죄가 별도로 성립하게 되고요. 의사 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당연하게도 병역법 위반의 공범입니다. 공범은 공모공동정범의 약자인 건데요. 네. 같이 한 거예요. 기능적 행위 분배가 있어야 공범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나는 아주 지연 말단적인 것만 했어. 이거 큰 그림을 그린 건 구모 씨야. 물론 양형에서는 참작이 되겠지만요. 그렇다고 공범 관계에서 이탈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도와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을 면할 수가 없는데 병역법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당연하지만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라고 하면 이 형도 가볍지 않아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네. 실형 선고가 가능하고요. 대단히 이런 여러 명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해주고 부정한 대가를 받았다.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군복무 해방일지의 구모 씨였네요. 나의 네. 해방일지가 네. 추앙받을 수 없는 짓이고요. 네. 이독실 씨 맨날 한 얘기잖아요. 네. 잡혀요. 결국엔 잡혔습니다. 네. 본인이 또 떠들면서 더 빨리 잡힌 그러니까요. 것도 있겠죠. 예. 네. 네, 지금까지 뉴스는 법이다 우리 장윤비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